네, 2019년 재해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조사, 재해동포재단에서 나우앤 퓨처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세 번째, 이 재해동포의 대한민국 발전 기여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49.9%로 상당히 높았고요. 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9%로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조사 결과 재해동포에 대한 이 여러가지 기여도,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인식적으로 좋게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표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합뉴스가 4월 23일 날 보도해서 그 표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이 재해동포의 대한민국 발전 기여도 관련 이 데이터입니다. 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2019년도에 49.9%, 그리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2019년도에 9.0%. 이렇게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이제는 긍정적인 측면의 변화를 보면은 2013년도에 56.3%였다가 2017년 46.0%. 그러니까 2013년도보다는 다소 좀 줄어든, 긍정적 평가가 줄어든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이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2013년도에 13.2%에서 2019년도에 9.0%, 이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줄어든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3년도, 2017년도, 2019년도를 놓고 봤을 때 재해동포의 대한민국 발전 기여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좋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기여도로 이렇게 보느냐, 항목별로 보니까요, 독립운동이 65.3%로 가장 많았고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55.2%, 그리고 한국의 위상 변화에 55.1%, 그리고 한국 이미지 개선에도 50.3% 순으로 이 재해동포가 기여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재해동포의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이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과 관련된 이 재해동포의 중요한 역할로도 보는데요. 통일의 우호적인 국제 여론 조성의 39.9%, 또 경제적 협력을 포함한 남북교류 협력 활성의 26.7%, 남북관계 중재자의 22.0%, 그리고 북한 주민 의식변화 촉진의 11.4% 등으로 이 통일과 관련해서도 이 재해동포의 역할이 중요한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해동포의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 경제나 여러 가지 사회 문화 발전에 이제 기여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보았는데요. 특별히 이 중국 동포의 또 대한민국의 기여도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새로 시작한 21대 그 국회에서는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 중국 동포에 대한 한국 사회에 대한 그 기여도를 한번 좀 개량화해서 한번 좀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표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저께인가요? 법무부가 또 이 중국 동포 H2 체류 자격, 그리고 F4 재해동포 체류 자격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동포 체류 자격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동포분들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F4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 건설업과
뭐 음식, 요식업 분야가 좀 제외되어 있다가 이 건설업 분야의 14개 종이 이 기능사 자격증이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은 재외동포 체로 자격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만큼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 중국 동포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중국 동포들이 상당한 숙련공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도 이 중국 동포들의 전문성을 더 살려서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 조성을 해주는 데에 좀 이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중국 동포와 관련돼서 좀 더 지난 그 평가와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2014년도 말 경우에는 이 통일을 위한 민족 동질성 회복의 재외동포 역할과 관련돼서 이 대토론회가 열렸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중국 사회과학원의 정신철 교수는 통일을 위해 이 조선족 엘리트의 관계, 학계에서의 역할, 또 기업가의 남북한 경제교류, 남북한의 친인척을 둔 조선족의 교류 등이 대립과 간극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조선족을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장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바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 동포, 특히 지금 30, 40대의 중국 동포, 한국의 전 유학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사회의 주요 곳곳에 전문직으로 많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금융권, 뭐 증권회사, 또 여러 가지 이 중국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 선두적인 역할을 이 중국 동포 엘리트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강남권에도 이 중국 동포 기업인들, 또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 강남권에 많이 또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지금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 동포 분들이 이런 것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뭐 한국 사회에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잘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자기 하는 일을 묵묵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국인들도 한국인들도 이 중국 동포들이 어디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피부적으로 실감을 잘 못하고 있죠. 그냥 일반인들은 뭐 식당에서 중국 동포들을 보니까 또 중국 동포들 식당에서 일을 많이 하는가 보다, 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을 많이 하니까 중국 동포들 대부분 이 간병인 일을 많이 하나 보다, 또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보니까 또 건설 현장에서 그렇게 이런 일을 많이 하는가 보다, 이런 정도의 이제는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중국 동포들이 전문 분야의 각 연구소, 대학, 그리고 또 주요 이렇게 이제 기관에서도 어쨌든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이 중국과의 어떤 그런 시장 개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것을 다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도죠. 2015년도에 한참 그때 이 조선족 동포들이 이제는 건설 현장으로도 많이 이제는 진출해 있고, 이때만 해도 이 중국 동포들이 70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제 건설 현장에 정말 뭘까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 쿼터제를 처음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던 그런 때였죠. 그래서 건설 노조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 중국 동포들의 이 건설 현장 진입을 좀 제한을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국 건설 노조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이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이 많게는 90%까지 차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건설 현장 곳곳에서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중국 동포들이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거죠. 뭐 국내 여러 가지 뭐 아파트라든가 또 빌딩, 그리고 교량,
사실 우리가 잘 말해서 송도, 신도시를 비롯해서, 예, 그리고 영종도, 공항, 이 중국 동포의 인력이 정말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동포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21대 국회에서는 이 중국 동포의 한국 사회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또 이런 기여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서 좀 한국인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21대 국회에서는 좀 그런 뭐랄까요, 이 역할이 이 중국 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바라봅니다. 봅니다. 네. 2019년 재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조사 결과 분석에 있어서 세 번째로 이 재동포의 대한민국 발전 기여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